상담 중에 이런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 같아요. 지방층이 두껍지는 않은데 지방량은 많다. 뭐 또 지방층이 얇아졌는데 볼륨은 많이 줄지 않았다. 이런 말은 좀 이상하게 들리기도 하고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죠. 뭐 지방이 많다는 건지 적다는 건지 뭐 지방을 뭐 많이 해서 지방을 많이 빼냈다는 건지 아니라는 건지 이해를 잘 하기 위해서 그림을 좀 보겠습니다. 이 주황색 부분이 피부 거죽이고 그 아래 노란색이 피하 지방입니다. 살이 찔 때 지방이 증가하는데 이것을 덮어줘야 하니까 피부 거죽도 면적이 이렇게 증가하게 되겠죠? 우리가 살이 찌거나 또는 빠질 때 지방흡입을 하는 경우라도 이런 변화가 될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죠. 늘었다가 줄었다가. 그런데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지방층을 덮고 있는 피부층이 완벽한 탄력성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피부 거죽은 그렇지가 못하죠. 세포 분열을 해서 그 면적이 넓어져 버리면 감량을 한다고 해도 이 피부가 옛날 상태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 변화를 보면 날씬했던 분이 이렇게 지방이 늘어나면 설명드린 대로 피부가 이렇게 같이 확장이 됩니다. 이후에 감량을 하면 지방층은 얇아지겠죠. 하지만 확장돼 버린 피부 거죽은 거의 변화가 생기지 않고 그대로 남죠. 그래서 이 피부가 안으로 이제 모이면서 어쩔 수 없이 구겨지게 되는 거죠. 제가 커튼으로 예를 많이 드는데요. 커튼이 이제 다 펴져서 넓어지면 평평하기는 한데 이게 만약에 좁아지면 접히면서 이렇게 구겨지잖아요. 이것처럼 지방이 줄어들고 면적이 좁아지면 상대적으로 면적이 변하지 않는 이 피부 거죽은 구겨지면서 이런 모양이 되겠죠. 구겨지는 정도는 개인의 피부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나지만요. 이렇게 되니까 그 위에 이상하다는 말을 이제 한번 설명을 한 것을 이해를 좀 해볼까요? 살이 찌면서 지방이 늘었고 더불어 이제 피부가 확장되었다가 이후에 피하 지방이 이 정도로 이제 줄었다고 하면요. 지방층은 이전보다 두껍지가 않지만 그 정도의 지방 두께를 가진 피부의 면적이 늘어나 있으니까 전체 지방량은 이전보다 많게 되는 거죠. 헷갈릴 수도 있지만 잘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될 것 같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일반 분들은 그냥 몸이 두꺼워지면 지방의 증가만을 생각을 하지만 실제는 지방과 더불어 피부 거죽이 같이 증가하는 것이고 이후에 감량으로 지방이 적어지고 얇아진다고 해도 이 늘어나 버린 피부 거죽의 볼륨 넓이는 그대로 남는다는 거죠. 지방행 흡입의 경우도 마찬가지가 됩니다. 지방 흡입을 해서 아주 효과적으로 지방층을 많이 부수고 끄집어내서 많이 얇게 만들 수는 있겠지만 피부 거죽을 부수거나 할 수는 없으니까 이것은 그대로 남게 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이상한 말인 지방층이 얇아졌는데 전체 볼륨은 많이 줄지 않았다 이런 것을 설명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지방 변화만 생각하면 이상한 말일 수 있지만 실제로 나타나는 피부 거죽의 확장과 그게 지속되는 것을 생각하면 이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피부 거죽이라는 요인이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내용과 다른 현실을 만드는 원인이 되는 거죠. 오늘 영상의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참고로 그래서 지방의 감소와 더불어서 우리가 피부의 변화를 만들어야 더 효과적인 볼륨의 변화를 만들 수 있잖아요. 이 내용은 제가 직전 영상에서 허벅지 틈새를 지방흡입으로 이렇게 만드는 그런 것을 설명하면서 이 피부 조치에 대해서 잘 설명드린 내용이 있어요. 제가 가서 보시라고 하면 잘 안 보게 되니까 이 부분을 그대로 영상으로 옮겨 보겠습니다. 그럼 이 피부를 개선을 시켜줘야 될 텐데 이렇게 피부의 문제를 이제 도와주는 것이 피부 리프팅이라는 이제 광범위한 말을 사용하게 되죠. 가장 강력한 방법인 피부 절제 수술. 우리가 이제 안면 거상이나 복부 같은 경우에 이제 그런 수술을 제법 하잖아요. 이런 절제 수술부터 그냥 가벼운 마사지, 미미한 효과가 있을지 그런 방법들의 여러 가지가 좀 있겠죠.
절제 수술이 가장 강력하기는 하지만 이게 큰 수술이고 또 이 부위는 또 흉터도 곤란하게 심하게 남는 부위라서 이것을 실제로 하는 사람이 별로 많지도 않고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그리고 뭐 시술되는 레이저, 고주파, 뭐 주사 시술, 뭐 여러 다양한 실을 사용한 리프팅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시술들이 얼굴에서는 제법 그래도 약간의 효과를 나타내는데 이 바디 쪽에서는 그렇게 효과가 잘 나타나지가 않아요. 제가 이런 영상에서 많이 말씀드린 대로 제가 지방을 흡입할 때는 지방을 다 제거한 다음에 추가해서 이제 피부 리프팅하는 이런 작업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제가 수술할 때 하는 이 파워 리프팅이 위에 말씀드린 절제 수술이 아닌 그런 뭐 고주파나 레이저 이런 시술보다는 좀 더 강력한 효과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피부를 재생시키고 뭐 강하게 할 수 있는 이런 층이 피부의 공장이 피부의 아래쪽에 있어요. 보통의 저런 시술들이 피부 외측에 사는 것에 비해서 제가 하는 수술할 때 하는 그 리프팅은 제가 이제 지방흡입을 할 때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지방층을 이제 부수고 흡입을 한 다음에 그 바로 위쪽에 이제 피부층이 있는데 이 피부의 층의 아래쪽을 이제 제가 시술할 수 있는 거죠. 여기를 이제 자극을 잘 해주어서 피부 리프팅을, 타이트닝을 유도를 하는 거죠. 이 리프팅 작업을 열심히 해놓고 본인 이제 살성, 회복성에 따라서 이제 얼마나 좋아질지는 이제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다려 봐야죠. 이 지방흡입 할 때 하는 이 리프팅은 일반적인 지방흡입 과정과 좀 다른 거고요. 경험이 많은 시술자들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지방을 확실하게 제거할 수 있고 어느 정도 피부를 리프팅, 타이트닝 해서 피부를 강화시킬 수 있는 지방흡입 플러스 이 리프팅이 허벅지의 틈새, 허틈을 만드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죠. 하지만 어려움은 있습니다. 절제하는 것과 달리 그 피부를 줄이는 능력이 제가 하는 리프팅이 한계는 있겠죠. 그래서 뭐 지방을 많이 빼서 볼륨 차이가 많이 생기는 경우나 또는 이미 피부의 상태가 너무 탄력성이 약하거나 확장이 많이 돼 있거나 이런 어려운 케이스에서 결과적으로 라인을 만드는데 좀 불리할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이전에 많은 영상에서 지방흡입의 문제라고 말씀드린 피부의 문제가 여기서도 이제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특히 허벅지 내층은 피부가 되게 얇고 탄력성이 좀 약해지기가 쉬운 부위라서 이런 위험성이 좀 더 있는 거죠. 그래서 우선은 경험이 많고 능력이 좋은 시술자를 만나셔야 되겠죠. 그리고 개인마다 상황이 많이 다를 거잖아요. 시술하는 분이 본인의 상태를 좀 보고 지방흡입으로 얻을 수 있는 득과 실에 대해서 잘 살펴보고 여기에 대해서 진솔하게 좀 설명을 들으시고 같이 상의를 해보시는 게 좋겠죠.